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3점짜리 문제네요. 자, 보니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는데 관군이 막 도착하니 왜군이 퇴각하였다. 자, 이때 광개토 대왕이 도와줬는데 이 신라의 왕이 그때 누구였냐면 뇌물마리간이에요, 여러분들. 뇌물마리간.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광개토 대왕에게 뇌물을 바친 왕. 네. 자, 백제 성왕이 관산성을 공격했다고 하네요. 자, 신라 신주의 군주 김무력이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서로 맞붙어 싸웠는데 비장인 3년 3군의 고관 도도가 빠르게 공격하여 성왕을 죽였다. 자, 이때 신라의 왕은요, 진흥왕입니다, 여러분들. 진흥왕. 그래서 이제 순서를 좀 보자면 뇌물마리간, 그 다음에 지증왕, 그 다음에 버풍왕, 그 다음에 진흥왕 순서거든요. 이때 사이에 있었던 일은, 자, 2번 신라가 금관가를 병합하였다가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법대진.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법대진. 안 따라하면 안 됩니다. 평생 모태솔로가 됩니다. 다시 따라해 볼게요. 금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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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멸망했고요. 그리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하였다. 그래서 금법대진이라고 외우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뇌물마리간과 버풍왕, 진흥왕 사이 문제니까 버풍왕이 답이 되겠죠. 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다. 이 고려시대 때죠. 고려시대 때. 정확히 말하면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 다음에 무신정변 순으로 일어나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할 때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 통일신라 하대 때 신라 말이에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수복할 때 임진왜란 때입니다. 위만이 주당을 몰아내고 왕이 올랐다. 우리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답은 2번. 자, 12번. 자,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문반, 무반이 있는데 우리는 이 문반과 무반 합쳐서 반이 두 개 있다. 두 양자를 써서 양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리, 향리, 기술관, 서를 우리는 중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인. 서리는 여러분들이 중앙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향리는 지방직 공무원, 그리고 기술관, 서얼.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첩의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것은 중인인데 이 중인과 관련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좀 봐볼까요? 좀 옆에 적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이 중인 계층은, 일단 중인 계층부터 볼게요. 이 중인 계층은 두 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서얼부터 씁시다. 서얼은 첩의 자식을 이야기해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부 일처 다첩제, 그러니까 정식 부인은 한 명만 둘 수 있고, 이 정식 부인이 아닌 이제 다른 이제 부인들, 이 다른 부인들은 이제 2명 이상 이제 막 여러 명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식 부인 남편과 정식 부인 사이에서 나온 아이, 그리고 남자와 첩 사이에서 나온 아이, 이 두 아이들은 차이를 좀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첩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이제 서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얼들은 문과 응시, 과거 중에서도 이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문과를 응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과 응시를 못해. 문과랑 잡과만 봐야 돼. 그리고 이들은 청료직이라고 해서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관문 같은데 그런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밟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지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이런 차별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통청 운동이라고 하는 걸 벌여요. 통청. 청하옵니다. 무엇을 뚫어주세요. 자신들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걸 좀 뚫어주세요라고 그걸 좀 집단 상소를 올리게 되거든. 자, 그런데 이 통청운동이 통했느냐? 통합니다. 왜 통했느냐?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는 이제 첩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버지는 양반이거든. 그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제 좀 서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차별을 받고 있는 거 가슴 아프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좀 도움을 줘. 그래서 이 서울대를 통청운동은 성공했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 세 사람들은 모두 서울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제 정조 때 이제 규장각 검서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이 규장각 검서관이 진출할 정도로 이 통청운동이 통했더라. 자, 그러면 이 서울과 같은 이제 중인으로 분류되었었던 이 기술직 중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너무나 각광받는 직업이죠. 이제 의관, 의사다, 역관, 이 통역관. 이들도 똑같이 통청운동을 벌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실패합니다. 왜? 아까 서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제 아버지들이 도움을 준 건데 기술직 중에는 그런 도움을 못 받거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자, 그래서 이들은 집단상소, 이 집단상소가 이제 통청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러한 통청운동을 통해서 관직 제한 철폐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자, 음서와 공음전에 이제 특권을 누렸다. 이 고려 시대 때 문벌 귀족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문벌 귀족. 근데 문벌 귀족 이후에도 여러분들 뭐 권문세족이라든지 뭐 무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귀족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양반이란 표현을 이제 많이 쓰니까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사고 팔고 상속, 아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증여, 선물할 수도 있다.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던 애들은 이제 천민이죠. 천민 중에서도 노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량 역천, 신부는 양인인데 역할은 천하다. 그래갖고 뭐 수군들, 뭐 봉화를 올리는 봉수꾼들. 근데 이들은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양인 그 양민 중에서도 이제 신량 역천, 그 뭐 수군 굉장히 신부는 양인인데 좀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천인 역할로 이제 좀 이제 구분되었던 사람들이 있거든. 특수행정구역이 향부곡소에 거주하였다. 고려시대 때죠. 향부곡소 주민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과거응시도 못하고 뭐 스님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사도 못 가고 이런 차별을 받았던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무신정권 때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 그것을 망이망소이의 난.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어? 공주 명확소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공주 명확소의 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밑줄 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사람은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11세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31세에 성으로 건너가서 불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이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한 반려했다. 이 사람은 의천입니다, 여러분들. 의천. 자, 따라해볼게요. 의천전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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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천전태종.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의천은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문종의 넷째 아들. 선생님, 왜 왕자인데 왜 스님이 돼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숭불 국가야.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이제 여러 명이 있으면 그중 한 명은 꼭 출가를 시켜서 스님을 만들어요. 승려로. 자, 근데 이제 그 당시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교종 종파와 선종 종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교종은 어떤 식으로 깨달음을 얻냐면은 종교의 이론, 교리 공부를 해요. 이 교리가 어디에 쓰냐면 경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그 성경책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적힌 이제 글들을 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경전에 적힌 교리가 쉬운 한글로 적혀 있냐고요?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로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경전을 읽을 수 있고 또 교리를 깨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누가 믿어? 왕족들이라든지 귀족들이 주로 믿겠죠. 왜? 이들은 이제 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 교종을 또 많이 교종 승려들을 이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교리, 경전 이런 거 필요 없어. 불림 문자 몰라도 돼. 얘네들은 수행, 이 수행 중에서도 이 참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를 올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막 깨달음을 얻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 경전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 깨우침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우리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들이 바로 선종이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그럼 이 선종을 누가 믿냐면은 그 당시 무신 정권 이후에 무신들 특히나 이 최씨 정권에서 굉장히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충원하고 최후 그쪽 집안에서 이 선종을 많이 지지를 해줍니다. 그 이유가 일단 뭐 그 당시 이제 무신들은 누구를 싫어해? 문신들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까 문신들은 이 교종 승려들을 막 지원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교종 승려들을 견제를 해야지. 왜? 문신들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종 반대쪽에 있는 선종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종과 선종을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 근데 이 의천은 교종 승려야. 아까 왕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왕족이잖아. 근데 이 사람에게 꿈이 있었어. 교종과 선종을 이렇게 나눠서 싸우지 말고 서로 통합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승려야? 교종 승려잖아. 즉 교종에 익숙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긴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기준점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전혀 다른 종파가 만나잖아.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교종과 선종 너무나 이제 다른 종파가 만났으니까 A와 B가 만나서 전혀 다른 C가 되었다. 자, 이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리를 공부를 해야 돼. 그 교리가 바로 교관겸수라고 하는 거야. 교는 교종, 관은 직관. 사람이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이 생긴데 이건 선종이야. 즉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천이 시험에 나온다면 교관겸수, 천태종,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리학을 도입한 사람은 고려 때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려 안양. 대동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고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대동여죠. 김정호죠. 김정호 대동여 지도.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여러분들 의천과 항상 비교해서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바로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수선사 결사는 수선사라고 하는 모임을 맺을 결자예요. 그 당시 불교가 세속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맨날 술 먹고 맨날 도박하고 막 돈 꺼주고 막 이자 막 엄청 받고 막 고리대 놀이 뭐 이렇게 땅 투기 같은 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세속화되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진울이 그거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자, 노동하자, 수행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거야. 불교 정화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빈곤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이 빈곤과는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통일신라, 발해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사람들, 발해 사람들이 당나라 그 관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봤던 시험이 빈곤과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신라에서 빈곤과. 답은 3번. 14번 보겠습니다. 밑줄침 봉기가 일어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봉기가 일어난 시기. 조세는 항상 칠량 오전으로 정화에 거둘 것.
각종 군포를 농민에게만 부담시키지 말고 집집마다 균등하게 부담시킬 것. 황곡의 폐단은 없을 것. 군포 황곡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명목으로 잡다한 세금을 걷지 말할 것. 이것만 보기엔 좀 힘들겠네요. 밑에 해설을 좀 볼까요? 임술년에 단성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 운동이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다. 임술년에 진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임술 농민 봉기가 되겠네요. 임술봉기 농민 봉기는 철종 때 일어났던 이제 반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임술 농민 봉기가 시험에 나온다면 답은 보통 삼정 이정청을 답으로 요구합니다. 삼정 이정청은 무슨 뜻이냐? 삼정의 문란을 고칠리 바를정. 삼정의 문란을 바르게 고친다는 거야. 삼정의 문란은 전정, 군정, 환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것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 자,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3대 60여 년간을 우리는 세도 정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도 정치. 이 시기 때는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라고 하는 이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라고 하는 어떤 그 기구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걸 좌지우지했던 시대예요. 이 시기 때는 또 무엇이 성행하냐면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가 성행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광주 시장이 되고 싶어. 그럼 그 당시 안동김 씨의 이제 좀 힘 좀 센 사람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광주 시장이 되고 싶은데 광주 시장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동김 씨 이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광주 시장을 하고 싶어요. 광주 시장 비싼데 그 10억만 주세요. 그러면 시켜드릴게요. 10억이요? 근데 어떻게 10억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그 안동김 씨 그 아저씨한테 10억을 줘요. 그래서 관직을 샀어요, 지금. 오케이. 그리고 그 사람은 관직을 또 팔았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0억을 어떻게 구해서 그 사람한테 줘버린 거잖아. 그럼 나는 지금 10억을 손해봤잖아요. 그럼 내가 광주 시장에 있는 동안 본전은 땡겨야지. 그치? 10억은 내가 빨리 찾아야지. 근데 10억만 할 거야? 본전만 할 거야? 아니지. 나 은퇴해가지고 쓸 돈. 그리고 좀 챙겨놔야지. 5억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15억을 광주 시민들한테 뜯는 거예요. 어떻게 뜯어? 전정. 토지세로 뜯는 거야. 이 토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냐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이제 백지징세라고 해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이제 존재하는 땅, 이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땅 이렇게 존재한 땅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땅 없는 사람 찾아가갖고 야야야, 야 너 세금 내. 무슨 세금이야? 아, 토지세 내야지. 땅이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요?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서류를 딱 내미는 거야. 땅 있잖아, 이거. 어디 있는 땅이야? 아, 모르겠고 빨리 세금 내.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삥을 뜯는 거야. 자, 군정은 뭐냐면 16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남자들, 이 남자들이 부담해야 할 옷감, 포를 이야기해요. 원래는 이게 중종 때 군적수포제라고 해서 1년에 2필 내던 거를 영조 때 깎아주잖아요. 1년에 1필로. 자, 그런데 이 군정을 이제 누구한테까지 걷냐면은 죄송합니다. 황구첨정이라고 해서 이제 막 태어난 애들, 어린 아이들한테 그 정을 부과해요. 황구, 누를 황의 입 구자인데 어린 아이들 입 주변에 이렇게 노랗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도 군포를 물리는 거예요. 또는 백골징포. 백골이 뭐야, 여러분들? 백골부대 이런 말 있잖아. 해골을 이야기하는 거야. 죽은 사람들한테도 이제 걷는 거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군포 이걸 내요? 아, 근데 모르겠고 그건 네 사정이고 빨리 내놔. 환곡은 처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였어요. 그래갖고 봄에 이제 좀 먹을 거 없을 때 봄에 꺼줬다가 가을에 이제 돌려받는 제도거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들 강제로 꺼줘가지고 막 높은 이자를 받아. 막 10,000원 빌려주고 막 20,000원 받고. 그 이 사람 좀 양반인 거야. 아예 그냥 서류를 조작해서 빌려가지도 않았는데 너 그때 꺼졌잖아. 이런 식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임술농민봉기야. 자, 그럼 임술농민봉기는 언제 일어났다? 세도 정치 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하였다. 이거 통일신라 말이죠.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이 대립하였다. 이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관련이죠. 진골귀족 간의 왕이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것도 통일신라 말이네요. 그러니까 2번 보기랑 좀 관련이 있겠는데 이 신라는 이제 중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에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지방관을 내려보내요. 근데 이제 신라 하대가 되면 중앙에서 지들끼리 서로 왕이 되려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중앙에서 통제 안 하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지방에서 짱이다. 그래서 나타난 이들이 호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 고구려의 귀족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15번. 여러분 이거 두드러 외우세요, 여러분들. 박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법은 대동법이에요. 자, 이 대동법과 관련된 것은 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 그래서 답은 1번. 잠시만요. 자,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옆에를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지? 지우자. 그냥 다 지울게요. 답은 3번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자, 세금 중에 조세, 토지세, 공납, 집집마다 특산물 내는 거 여기 있어요. 이 대동법은 공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공납은 그 지방의 토산물이라고도 하고 특산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광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무등산 수박이 유명하다더라. 그러면은 집집마다 재현이 집도 무등산 수박 하나, 영인의 집도 무등산 수박 하나, 철순의 집도 무등산 수박 하나,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는 것을 공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중앙에서 이 특산물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내륙 지방,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바다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내륙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막 밭이라고 하는 거야. 막 전복 밭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 광주에 전복이 어딨어, 그쵸?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면은 무언가를 대신해주는 얘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 우린 그들을 박납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납업자. 그래서 내가 지금 전복을 어디서 구해? 그래서 이 박납업자를 통해서 전복을 구해가지고 바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박납업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들이 누구랑 짜고 치냐면 수령하고 이제 짜고 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박납업자 통해서 전복을 이제 구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 전복 하나 100만 원. 아이씨,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완도 가가지고 막 전복을 따오든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치거나 내가 직접 구해서 바친단 말이야. 그럼 그 수령이 받지를 않아요. 빠꾸를 놔. 이걸 어려운 말로 점퇴라고 하거든. 왜 수령은 빠꾸를 놨을까? 이 박납업자를 짜고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박납업자의 폐단을 박납의 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비싼 가격으로 막 100만 원 주고 전복을 사서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야? 특산물로 바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전복 말고 구하기 쉬운 뭐 쌀이라든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또 엽전, 동전의 이제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내든지 아니면 옷감 많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내면 되지 않겠어? 즉 집집마다 거두던 것을 이제는 토지 결수, 토지의 넓이에 따라 특산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쌀이라든지 동전이라든지 옷감, 포로 내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대동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이전에는 집집마다 거뒀어. 영수, 철수, 영희, 재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토지가 없으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토지 넓이 기준을 집집마다 해서 토지 넓이로 바꾸잖아. 즉 토지를 가진 사람만 내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도 많이 내겠죠. 누구의 반대가 심했을까? 지주의 반대가 심했겠죠. 왜? 땅이 많을수록 세금량이 많아지고. 누가 세금 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는 거. 물론 이제 막 기쁜 마음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돈으로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피자 사 먹고 싶고. 혹시나 이제 공무원 분들, 혹시 국세청에 담당하시, 국세청, 관계자분들 들으셨으면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좀 그러지. 그러니까 누구의 반대가 심해? 지주의 반대들이 심하죠. 그래서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까지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어.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임금님이 문제가 생기죠. 임금님은 이 전까지 우리가 그 공납으로 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무등산, 광주에서 수박 올라오지. 저기 성주에서 참외 올라오지. 영광에서 굴비 올라오지. 완도에서 아까 굴 올라오지. 상주에서 꽃감 올라오지. 의정부에서 부대찌개 올라오지. 막 이런 식으로 그 지방마다 특산물이 올라오잖아. 근데 이제 뭐밖에 안 올라와? 대동법 시행 이후로는 쌀, 동전, 옷감만 올라오잖아. 근데 수박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사오라고 하는 거야?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한테 사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인한테 이제 그 돈을 주고 이제 공인한테 야야 너 무등산 수박 좀 사와라. 그러면 이 공인이 딱 10,000원짜리 하나 딱 들고 시장 갈까요? 아니죠. 막 몇십억, 몇백억 막 그런 걸 들고 가요. 임금님 혼자만 먹겠어? 밑에 이제 일하는 신하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시장 상인들은 누구한테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할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려고 하겠지. 누구보다 이 사람은 물건을 사려고 시장에 나타나는 사람이잖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쇼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려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나도 공인한테 물건을 팔려고 할 것이고 공인은 또 거기서 이제 좋은 물건을 또 사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상품이 사고 파는 행위가 많아지게 되니 우리 이것을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동법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공인이라고 하는 그 상인이 이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대동법은 왜 나타났다고? 박나비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때 시행하였다? 광해군 때 시행하였다. 광해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대동법의 시행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쉬운데 2학년 때는 이 대동법을 던져주고 이 법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찾으셔야 돼요. 한글 소설을 쓰고 있는 누구, 탈춤을 구경하고 있는 누구, 민화나 풍속화를 그리고 있는 누구, 그다음에 만상, 송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거상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시기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촌락문서, 이 촌락문서는 촌주는 이제 공무원은 아니고 지방 이장님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촌주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것을 촌락문서라고 그래.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예요. 군포징수를 1인당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이거 영조의 균역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양인의 수를 늘려 국가 재정 기반을 확충하였다. 글쎄 이거는 순조 때 시행했었던 공노비 해방이라든지 영조 때 시행했었던 영조가 먼저 사람이에요. 영조가 했었던 노비 종모법이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수가 늘어나거든.
그래서 군포를 내는 인원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군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천민의 수를 늘리는 거야. 천민을 양인으로 늘려주는 거야. 왜? 천민은 세금을 안 내잖아. 양인은 세금을 내잖아. 오케이? 답은 1번. 자,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4대 교린. 자 4대와 교린을 끊으세요. 조선의 대외 정책을 네 글자로 말해봐라. 4대 교린이라고 하거든. 자 4대는 명나라, 큰 나라를 섬길사 큰대. 교린은 이웃나라와 사귄다는 뜻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교린이 시험에 나와요. 교린. 자 교린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진과 외만 찾으시면 됩니다. 여진과 일본이에요. 자 교린은 사귈 교자에 이웃린자, 주위 이웃과 사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린은 이제 잘해주는 거와 견제하는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 잘해주는 것을 포섭,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해주는 것을 견제 정책이라 그래. 여진과 외 둘 다 포섭책과 견제책을 둘 다 시행하거든요. 자 여진 쪽 같은 경우는 국경 지방에 북쪽 국경 지방에 살던 얘들인데 얘네들이 처음엔 조선을 막 아버지의 나라로 막 모셔. 근데 가끔씩 얘네들이 막 먹을 거 없고 막 그러면 막 국경 지방 쳐들어와 가지고 막 국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막 죽이고 그들의 먹을 걸 뺏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정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말로 해요. 야, 니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교환하자. 국경 지방에 무역소 같은 거 만들어 줄 테니까 괜히 이제 죄 없는 우리 백성들 죽이지 말고. 알겠어? 교환해. 자, 그 다음에 너희 계속 그렇게 오랑캐로 살 거냐? 문명인 되라. 조선인 되라. 도와줄게. 그래서 이 귀화, 그 다음에 뭐 귀순 조치를 이런 걸 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되라. 조선 사람 되라. 잘해줄 테니까. 근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 자꾸 쳐들어와. 그래서 세종 때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국경 지방에 있는 여진족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무엇을 설치하냐면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군사시설을 만들어요. 그들의 근거지에다가. 그래서 우리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끝. 자, 외에 대한 포섭지도 마찬가지예요. 외들도 일본 애들도 이제 계속 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도 일본 애들도 이제 좋은 말로 해주죠. 세계 항구를 개방합니다. 우리 이것을 삼포 개방이라고 이야기를 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부산, 뭐 울산, 진해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열게 되는데 똑같아. 위에 무역소랑 니들이 가지고 있는 뭐 유황, 수은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들 많으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교환하자. 뭐로 그러냐. 근데 얘들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맞아야지. 그래서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 시켜요. 세종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종 때. 그래서 이종무를 시켜서 어디를 정벌하게끔 하냐면 그들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야 돼. 맞아야 말을 들어.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세종 때 이들을 견제하는 정책으로 이거야. 이게 바로 교린 정책이야. 자, 그래서 뭐 조천사 같은 경우 명예 보내던 사절단이에요. 명예 실시한 조공무역과 성격, 사군 육진, 아까 여진에 대한 견제책이죠. 무역소 여진. 뭐가 있을까요? 2번이네요. 부산포, 이제 삼포 개방과 운영. 쌍송 총관부에 설치할 영향. 이거는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나라 영토를 빼앗긴 거예요. 고려 영토를. 이걸 언제 수복하니? 공민왕 때 수복하게 되죠. 무력으로. 신라방과 발해관의 설치 목적이 당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방은 오늘날의 LA 한인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나라에 있는 신라 집단 거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발해관은 발해 사신이 머물 수 있는 당나라에 있는 그런 장소야. 무령왕릉은 여러분 백제죠, 백제.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화강암 지대여가지고 이제 벽돌 무덤이 잘 보기가 힘들거든. 그 말은 그 당시 백제와 중국이 벽돌 무덤이 많아요. 중국 간의 거래를 알 수가 있는 게. 별무반의 창설과 동북 구성. 이거 윤관이잖아요. 윤관. 여진족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무예를 가진 얘들. 그래서 이제 뭐 기병, 보병, 승병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수 부대를 만들고
여진족의 근거지를 박살내고 동북구성을 쌓게 되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국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조원종은 옥을 다듬는 기술자의 아들이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관청에 소속된 기생이었다고 하네요. 원래 관직이 칠품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정중부의 난 때 이의방을 도와 낭장과 장군을 맡았다. 고려시대네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정중부 무신정변 일으킨 아저씨죠. 고려시대 때는 답이 이제 3번.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백정은 천민 아닌가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정은 조선의 백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고려시대 때 일반 백성을 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백정이라고 하나요? 흰 백자에 사나이 정자를 써요. 이 백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나이 정자는 여러분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은 이제 정호라고 해가지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백정이 아닌 정호라고 불려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아니다, 그럼 백정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품에 따라 일상생활을 규제하되 신라죠. 빨조법 고조선. 사족이 서원을 중심으로 향춘을 주도하다. 조선이죠, 조선. 신양과 구양의 대립으로 향전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네요. 이 구양은 옛날부터 양반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지방에서 방귀전 낀다는 사람들. 신양은 원래부터 양반이 아니에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어떤 자신의 농업 기술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근데 이들이 족부를 매입을 해. 그래서 이들이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양반이 된 사람들. 그러면 구양과 신양 사이 좋지가 않죠. 구양 입장에서 얼마나 눈꽃이롭겠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 주도권을 다투게 되는 시골 싸움, 향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8번 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련이 등장하면은 삼국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국유사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왕운기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두 개가 세트로 나오거든. 제왕운기는 이승유 때 쓰여진 역사책인데요. 이 삼국유사, 제왕운기는 둘 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이거 뭐 고려사 정도가 되겠네요. 뭐 고려사 저료라든지. 그래서 이 고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제 고려 말에 막 뭐 스님들이 막 맨날 술 먹고 막 깽판 치고, 그리고 막 공민왕도 말년에 되게 방탕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봐봐라, 고려는 망할 나라였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망할 나라였기 때문에 나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 정당성을 강조한 왕이죠. 그 역사책이죠.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청의 선진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거 뭐 박지원의 뭐 열하일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제가의 북하기, 그러니까 이제 북쪽 청나라의 어떤 학문을 배워오자.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다. 혹시 뭐가 있을까? 성리학적 명문론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루루루루 별표 쳐놓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제 댓글로 나중에 사략? 이재현의 사략 정도가 되려나? 이재현 사략? 찍은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이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재현은 이제 고려 말에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정몽주, 뭐 정도전의 스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 사략 정도가 되겠는데, 네,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감찬 나왔네요. 강감찬은 여러분들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낸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귀주 대첩에서. 귀주에서 건란을 물리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이 개경 주위를 한 바퀴 성으로 둘러싸요. 우리 나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이 두 개 중에 답일 것 같은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오답도 보겠습니다. 자, 대가를 병합했다. 아까 금법 대진이라 그랬었죠? 대진,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
강동육주는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거란의 1차 진입을 막기 위해서 웅진으로 수도로 옮긴 거 이거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게 되죠.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웅진으로 이사 간 거야. 이름 외우지 마세요. 빼앗김. 누구 때냐면 그 당시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 때 웅진으로 이사를 갑니다. 문주왕. 당과 연합군을 결성하였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훗날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볼게요. 수호화성 너무나 쉽습니다. 수호화성 나오면 무조건 조선 정조예요. 정조 업적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조는 여러분들 할아버지 영조와 마찬가지로 탕평 정치를 취하고요. 자신의 경호부대로 장원영 아니에요. 그리고 초계 문신제. 이제 막 과거에 합격한 이 하급 관리들을 왕이 불러다가 재교육을 시키는 거야. 왕한테 충성해라,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라, 이런 것들. 이걸 어디서 하냐면 왕실 도서관 규장각에 사는데 규장각을 설치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수원화성을 쌓고요. 이 수원화성과 관련된 사람이 또 정약용이야. 거중기라고 하는 크레인을 통해서 정약용. 그리고 여러분 통공정책이라고 또 있어요.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난정권을 없애는 거야. 통공정책, 이게 다른 말로 신의 통공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또 법전을 만들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세종이 시험에 잘 나온다면 조선 후기 때는 정조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업적들 정리하세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영정법 조선 인조 때입니다. 경국대전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완성종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을 완성하고요. 조선 기본법전이야. 농사직설 세종 우리의 농법사. 이 전까지는 중국의 농법을 갖다가 썼는데 기후랑 토양이랑 다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사 좀 짓는 사람들의 경험을 책으로 쓴 것이 농사직설이야. 자, 독서 3분과는 원성왕 때인데 신라 원성왕 때 과거 제도의 그 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라는 이제 골품 제도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6두품, 5두품 이렇게 되면은 높은 지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는 시험을 통해서 국학의 졸업 시험으로 독서 3분과를 이제 시행을 하거든. 근데 누가 반대를 해? 당연히 진골 귀족들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건 실패하고 나중에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약 70분인가요? 80분 정도 이제 찍어 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이제 한국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이 강의 좀 들으셔가지고 오답 정리 잘 하시고요. 오답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봤던 건데 답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문제 푸는 요령을 좀 늘리시면은 모의고사 수능 내신은 좀 어렵긴 한데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 숙달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6월 모평 준비 잘 하셔가지고 9월에 또 모평 한번 더 있거든요. 그때는 좋은 결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